안녕하세요. 배역대 쇼핑을 만나는 천억대 야망 머니 콘텐츠 조얼입니다. 자, 요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매출 하락이 심상치가 않죠. 작년부터 사실 이어졌던 건데 올해는 정말 폭탄을 맞은 것처럼 거의 제가 아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우성을 칠 정도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매출 하락이 좀 급격합니다. 특히 필수재들은 좀 괜찮은데요. 사치품이라든가 그냥 뭐 과일 같은 식품류 같은 경우가 정말 좀 치명적인데, 이런 매출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그나마 컨텐츠 기반의 마켓이다 보니까 컨텐츠를 좀 잘 푸는 것만으로도 매출을 빠르게 올리거나 1등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던 거의 유일한 오픈마켓 시장이었는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매출이 떨어진다는 건 컨텐츠도 이제 약간 위기에 다다랐다 라고 하는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지금 잘 팔고 있는 세 가지 트렌드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는 뭐냐면 사치품에서 필수품으로 라는 트렌드입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경기가 불경기다 보니까 사치품을 살 여력들이 많이 없어졌죠. 그냥 시간 들여서 이것도 좋대, 이것도 좋네. 가장 대표적인 게 라이브 커머스의 조회수가 좀 떨어진다든가 이런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고객들이 쇼핑을 할 여력이 없어서 아예 그냥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수품 위주로 사기 시작하고 내 삶에 지금 당장 커튼 바꿔야 되고 지금 당장 조명 사야 되는 그런 것들은 매출이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참외 사볼까 아니면 누룽지 사볼까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만히 두고 보고가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이유는 필수품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즉 예를 들자면 남자 올인원 크림 같은 경우는 뭐 샴푸도 되고 뭐 스킨케어도 되고 영양도 공급하고 핸드크림도 되고 이런 식으로 다용도로 설명하는 게 포인트인데요. 이게 뭐냐면 남자들로 하여금 이거 한 개만 사서 여러 개 사지 말고 이거 한 개로 다 해결해 라는 건데, 필수품의 개념이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예를 들어 내가 휴대용 전기 주전자를 판다라고 봤을 때 휴대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기를 겪어야 되는 분들은 휴대용이지만 집에서 쓰는 전기 주전자처럼 홈키트용 물병을 좀 더 만들어 준다든가 해서 휴대용이지만 집에서도 단단하게 쓸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필수품의 영역으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건 내 건 휴대용인데 가 아니라 이건 집에서 써도 되고 휴대용으로도 괜찮고 이 용도인데가 아니라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어서 그냥 비싸 보이는 저런 거 쓰지 말고 요거 한 개로 다 해결하세요 라는 컨텐츠 혹은 제품성을 좀 강화시켰을 때 이제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트렌드가 바로 설득에서 후킹으로 라는 트렌드입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기다렸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가장 큰 덕목이 정보성 약간 스토어이기 때문에 내용을 읽다 보면 결국 내용 더 많이 얘기해주고 더 친절하고 톡톡 튀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사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이젠 그런 시대가 아닌 거죠. 왜냐? 더 이상 사람들이 필수품이 아니면 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품이 아닌데도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하는 상황이 이제 펼쳐져야 되는 건데, 그걸 우리는 바로 후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을 짓더라도 뭐 독도꽁꽁이나 수양대군 뭐 배양토 참외라든가 썸네일 하나도 튀고 독특하지 않으면 이제 사람들이 눈도 안 주는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름을 뭐 예를 들어 보르르라든가 뭐 아르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후킹 네임을 잘 지어서 사람들한테 어감도 신기하고 썸네일도 통통 튀는지, 즉 어떻게 하면 내 제품이 튈 수 있을까, 패키지 디자인을 바꿔서라도 라는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업체들만이 그래도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트렌드가 뭘까요? 세 번째 트렌드가 뭐냐면 바로 가장 힘든 부분일 건데, 대처 불가능한 상품성의 개선입니다. 어렵죠? 대처 불가능한 상품성의 개선, 이게 뭐냐면 이제 흔하디 흔한 제품들은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같은 제품이라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스테비아를 좀 넣는다던가 단맛을 강화시켜서 가장 달달한 뭐 과자라든가 뭐 이런 식의 약간 상품성이 대처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같은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조를 할 때도 그냥 남들하고 똑같은 거 어떻게 좀 저렴하게 만들까 이거보다는 이거는 이 정도까지 만들었으면 남들이 못 따라올 거야.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좀 튜닝했으면은 사람들이 절대 못 따라올 거야 라고 하는 대처 불가능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대 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지금 르무통 같은 편안함을 집중해서 만든 제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화랑세를 겪고 있죠. 자,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지금 보면은 꽤 안절부절해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매출이 정체돼 있거나 하락되는 스토어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스마트 스토어 입장에서도 온갖 혜택과 조금이라도 튀는 제품들을 기획전으로 배치를 한다던가 해서 여러분의 스토어의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기회를 잘 얻으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것처럼 오히려 이럴 때 상품성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필수품처럼 보이게 한다거나 혹은 설득보다는 후킹 쪽에 훨씬 포커스를 둬서 팍팍 튀는 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오히려 매출이 훨씬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 튀지 않으면 죽는다. 즉 세스 고딘이 보랏빛 소가 온다라는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보랏빛 소가 되지 않으면 죽는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일수록 스마트 스토어에 기존에 있었던 공식들을 머릿속에서 덜어내고 튀고 더 다용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대처 불가능한 상품성을 만들었을 때 이 시국을 훨씬 더 현명하고 강렬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오늘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